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정동영입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전주는 전주대로, 또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편할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봄날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문턱에 왔습니다. 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각 가정에 모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동안은 산골 고향에 돌아가서 강물을 벗삼고 구름과 바람과 나무와 숲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동래북이 됐다는 이 현실 앞에서 그냥 앉아있을 수만은 없어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 그리고 전주의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한옥마을은 저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하면서 NSC 위원장을 하면서 미국을 설득해서 개성공단을 만들어낸 일, 그리고 없어질 뻔했던 한옥마을을 부활시킨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1997년 6월 30일 전주시 당국과 시의회는 전주 한옥마을을 지구지정을 해제해버렸습니다. 도시 미관지구를 해제했습니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수순으로 들어갈 판이었습니다. 만일 한옥마을이 그때 사라졌다면 과연 지금 전주를 찾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비상한 행동을 통해서 전주시 지도부를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전주 한옥마을을, 한옥지구를 재지정케 함으로써 한옥마을을 부활시켰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참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마을에 오는 분은 금방도 보령에서 오신 분, 대전에서 오신 분, 평택에서 오신 분, 부산에서 오신 분, 이제 타 지역에서 전주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알아주시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주 시민들 덕분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그리고 두 번 연속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수석 합격자였습니다.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저는 당 대표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장관도 할 수 있었고,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NSC 위원장도 할 수 있었고, 개성공단도 만들고 한옥마을도 부활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 자리에까지 도달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의 능력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저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주 시민들, 함께 해주신 분들의 힘을 함께 모아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마을은 그냥 한옥마을이 아닙니다. 전주가 조선시대 6대 도시였습니다. 한양, 평양, 의주, 충주, 대구, 그리고 전주였습니다. 이 6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는 전주 르네상스는 어디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한옥마을입니다. 한옥마을을 대한민국의 밀라노, 동양의 밀라노로 만들자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1단계는 왔습니다. 이제 2단계 비전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없었다면 타 지역에서 찾는 사람이 없었겠죠. 1단계는 없어졌던 한옥마을을 살려낸 것, 그리고 그 한옥마을에 실개천도 만들고, 그리고 한옥체험관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든 것, 그게 전주의 지금 유일한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더 확장해서 한국인의 고향, 한국인의 마음의 고향, 정신의 고향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전통적인 것, 한국적인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맛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경복궁, 덕수궁 말고
지방으로 살펴봤을 때 어디가 있습니까? 신라를 보려면 경주가 있겠지만 그걸 빼고 나면 조선을 보려면 전주를 찾아와야 합니다. 조선적인 것과 함께 대한민국의 음식을 대표하는 음식의 수도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은 의식주 가운데 주거와 음식이 이제 중요한데 특히 이 음식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전주 음식. 이것을 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밥으로 만들어야, 산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1단계 성공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주에 4,500만이 오고 전주에 1,500만 명이 온다는데 경주를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새로 4월 달에 등장하는 22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몫이고 그리고 전주시장, 도지사와 함께 협력해서 이뤄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찾아오는 분들 차댈 데가 없어요. 주차장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의 공영주차장 3,400대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하 5층, 6층 이렇게 파서 한 번에 1,000대, 1,500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대형 주차장부터 확보하는 것이 한옥마을 르네상스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전주를 떠납니다.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창업에는 3억 원까지 그 장기 저리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청년 창업 지원에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공약으로 발표했고요. 동시에 이것만 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당장 가능한 것은 한옥마을을 대한민국의 음식 메카로 만드는 겁니다.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동문시장에 있는 동문 있었던 지금 오거리에 있었던 동문 그리고 서문교회 자리에 있었던 서문 그리고 지금 풍남문, 남문은 있잖아요. 이 4대문 안을 전통문화 특구, 한국 음식문화의 특구로 지정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전주에 가서 한국의 음식을 맛보고자 하는 그런 음식의 수도로 만들면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액세서리와 패션 용품과 이 각종 전통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그런 일자리와 자영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 한번 껴주시겠어요? 예. 무슨 음악인가요? 뉴스데스크 시그널 음악인데요. 예. 이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이제 10, 9, 8 해서 째깍째깍째깍해서 9시 정각이 땡 되면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하면서 이제 뉴스를 시작하는 그 시그널인데 그때는 심장의 박동이 쿵쿵쿵쿵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되는 거죠. 이 음악 우리 국민들께서도 친숙하실 거예요. 1970년 10월 달에 시작한 뉴스데스크인데요. 이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는 방식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MBC가 도입했어요. 5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뉴스데스크에 제가 앵커를 했다는 것이 젊은 시절에 저에게는 참 저의 인생의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18년을 MBC에서 보냈죠. 이 시그널 음악은 그 영국 작곡가 구스타프 홀스트라는 사람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가운데 목성, 즐거움을 가져오는 자라는 그런 부제가 붙은 현대적 느낌의 클래식 음악이죠. 100년 전에 작곡한 이제 이걸 시그널 음악으로 타이틀 뮤직으로 썼는데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죠. 이 음악 들으니까 다시 한번 심장이 쿵쿵 뛰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고 옛날에 제가 봤는데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밈입니다.
그땐 많이 젊었네요. 아마 30대, 40대 초. 그리고 이제 분장실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예, 그 무스로 머리카락 남기는 장면이 녹화된 줄 몰랐는데 그게 녹화가 됐었군요. 이 머리카락이 잘 안 붙어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내려오면 젤 같은 걸 이렇게 예. 그때 비해서 머리도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는 무궁화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오늘 밤 8시 10분 무궁화 위성은 미국의 케이프 캐나베랄 발사기지를 떠나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무궁화 위성은 발사 32초 만에 음속을 돌파했고 1분 7초 만에 보조로켓 6개를 분리시키는 등 성공적인 발사 과정을 연출했습니다. 발사 50분이 지난 이 시간 현재 무궁화 위성은 3단계 추진 로켓 가운데 2단계 로켓 점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궁화 위성의 최종적인 성공은 발사 1시간 16분 뒤인 오늘 밤 9시 26분 위성체와 발사체가 분리됨으로써 확인됩니다. 먼저 현지에서 이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거는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 보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는 보도국의 부장이었는데 제 담당은 아니었는데 이제 보도국장이 당신이 거기 가서 현장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부랴부랴 현장으로 뛰어가서 9시 뉴스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참혹하고 그랬기 때문에 온 국민의 뇌리 속에 아주 충격적으로 남아있죠. 근데 다른 방송도 있었는데 그때 정동영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가장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근데 시청률이 아주 폭증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보도를 잘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현장에 서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 콘크리트 더미 아래 사람이 깔려 있을 거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런데 저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할 것인가. 그런 심정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저의 감정이 저의 그런 느낌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의 보도를 그때 501명의 시민의 목숨을 잃었거든요. 시민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동영 그러면 삼풍백화점 보도를 떠올리죠. 기자 시절에 되게 저를 보고 이제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비교적 이제 기자 중에서는 이제 발음이 좀 명료하기 때문에 아나운서 톤과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장 취재 기자였어요. 사회부 기자, 정치부 기자, 또 특파원 현장 취재를 많이 했는데 제 별명이 특종 제조기였습니다. 기자로서는 굉장히 명예로운 건데요. 이 특종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훔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큰일 날 일인데 제가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 아웅산 폭발 사고로 그 장관과 그 청와대 수석 등 그때 아마 10몇 분이 돌아가시고 엄청난 사고죠. 그 전두환 씨를 이제 폭사시키려고 하던 그런 기도였는데 버마의 랑군에서 제가 특종 보도를 해요. 제가 외교부 담당 외교부 출입 기자로서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근데 보니까 상황실 문이 빼끔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에 없어요. 근데 아마 잠깐 어디 화장실에 가는지. 그래서 호기심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버마 랑군 현지에서 서울에서 급파된 그때 안기부 그 조사단이 보낸 긴급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서 날라온 그것이 이제 외교부 상황실에 있는데 이
이 아웅산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시나리오가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취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짧은 순간에 그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한 2페이지 되는데 그걸 2-3번 읽고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뭐 나와서 이제 빨리 뛰어가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해서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서 메모지를 꺼내서 수첩에다가 금방 본 거를 이제 쭉 적은 거죠. 그때만 해도 젊어서 거의 제가 본 게 프린트 하듯이 다시 복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아웅산 사고 나고 48시간이 채 안 됐는데 그 전모가 MBC 9시 뉴스를 10분, 15분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제 정보가 발칵 뒤집혀요. 이 특급 정보가 어떻게 해서 MBC 뉴스에 나갔는가. 그래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보도할 때 저는 빠지고 휴가 가버렸어요. 도망갔는데 다른 기자들이 이제 보도는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특정 제조기가 명예로운 거 같긴 하지만 가끔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편법 뭐 일탈한 속에서 정보가 얻어지기도 하죠. 언론은 핏줄이죠. 사람 몸에 피돌기인데요. 이게 혼탁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돌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언론도 책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1번은 정치가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은 언론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요. 저는 제가 기자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MBC 노조를 만들었을 때 가장 환호했습니다. 가장 선배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10년 차였는데요. MBC 방송 언론 노조, 그는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노조 결성이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투쟁 속에서 한국 언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 여기에 맞서서 우리 후배 언론인들께서 참 안타깝지만 좀 더 치열하게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R&D 예산, 그러니까 리서치, 연구,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개발, 연구, 개발 예산을 줄이고 국가가 흥한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등소평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끌었던 과교흥국 노선입니다. 과학과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평양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과학으로 도약하고 교육으로 웅비하자 하는 구호가 거리마다 질비했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잿더미에서 여기까지 일어난 힘이 바로 과학과 교육의 힘인데 어떻게 해서 이 정부 들어서서 R&D 예산을 손댄단 말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특히 지난번 카이스트 졸업식에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그건 좋은 일입니다만 그 자리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번쩍 들어서 바깥으로 팽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청년을 내친 것은 미래를 내친 것이죠. 아무리 쓴소리라고 하더라도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리스너입니다. 듣는 사람입니다. 쓴소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R&D 예산 왜 깎았느냐고 항의하는 목소리인데 당연히 그 말 들었어야 할 대통령을 경호한다고 청년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내팽개친 것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국민이 주인입니다. 대통령은 일개 머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국민 주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캥거루족, 리터루족, 우리 한국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어떤 청년이 독립적으로 자립하고 싶지 않은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지금 사다리가 치워졌습니다. 사회적 유동성, 사회적 이동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콘크리트 삼각형 피라미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상층은
영원히 상층, 한 번 하층은 영원히 하층, 불건강한 사회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통해서 세계 강국의 반열에 도약할 수 있었는 힘은 사회적 유동성, 사회적 이동성이 가장 활발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끝난 뒤에 양반, 상놈이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 평평해졌습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의 산업화, 근대화, 그리고 민주화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이 피라미드 사회에 어떻게 하면 다시 말랑말랑한 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분야, 한국 사회의 학벌 사회를 타파하는 것, 대학의 서열화를 타파하는 것, 그리고 누구나 다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리고 대학 교육에 부모들이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대학의 무상교육을 포함해서 이런 근본적인 교육 개혁이 그 사회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기업은 좋은 인력이 있는, 인재가 있는 수도권에 머무르기를 희망합니다. 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수도권에 머무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토를 넓게 써야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 경기, 인천에 돈과 권력과 사람과 대학과 7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그 패배감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행복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를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른 그런 또 세종 행정도시도 만들었고요. 근데 그런 그 노력이 그 이후에 좀 끊어진 것이 아쉽고요.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10만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한데요. 대한민국 10만 평방킬로미터를 전 도시국가처럼 넓게 써야 합니다. 특히 전주, 익산, 군산은 서울에서 불과 200km 거리에 있습니다. 북경의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가 200km입니다. 북경 도시 하나가. 그러면 얼마든지 이 전주와 전라북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과 일자리와 인력이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라북도로서는 전주, 익산, 군산을 끊임없이 경제 통합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뉴스 브리핑입니다.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120년 전 1905년 을사년은 국권을 빼앗겼던 치욕의 해였습니다. 하지만 12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해 첫날 전라북도의 새로운 희망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줄어들던 전라북도 인구가 작년에 인구 유출을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라북도 통계당국에 따르면 2024년 말 전라북도 인구는 176만 명으로 작년보다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 10명과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한 팀을 이뤄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라북도의 희망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주에서 정동영입니다.